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효하고 취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무효, 취소 이 두 개 구별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무효는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겠죠. 취소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구별은 좀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통 우리 무효는 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효는 효력 발생을 하지 아니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취소는 취소 행위에 의해 가지고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취소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 소급은 처음으로 가가지고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하는 것. 자,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다. 보통 우리가 무효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얘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취소는 여러분, 취소는 소급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효인 것이죠. 유효인 것인데, 처음엔 유효한 것인데요. 자, 취소를 통해 가지고 취소권 행사에서 소급을 한다. 자, 취소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바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 곧 이 말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하고 똑같죠. 일단 여기는 유효했다는 것이고, 여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는 효력이 없음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취소는 취소권자만 행사할 수 있겠죠. 취소권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기간의 제한의 문제는 우리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취소는 취소권 행사는 기간이 있죠. 자, 대표점들 취소권 소멸시가 나오죠. 여기는 취소 가능한 날부터 3년. 그죠? 기본적으로 3년.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행위 한 날부터면이죠. 10년이지요. 3년, 10년의 제한이 있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추인의 문제로 가면 됩니다. 무효는 추인이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칙은 금지. 자, 대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을 통해서 유효하게 확정이 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유효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효는 근거 법률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거 규정 없어도 일반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인정이 됩니다. 대신 취소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죠. 이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무효사유로 소개되는 것들 보시면 의사무능력자 법률이라든가 또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또 우리 민법 103조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나오죠. 사회질서 위반행위입니다.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 비진 의사표시는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라겠죠. 이런 경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또 불법 조건의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사유입니다. 자, 취소 사례는 우리 제한능력장애는 취소 가능하겠죠. 또 일반점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통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해가지고 조건하고 기한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률행위라면서 거기에 붙이는 거죠. 이 부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을 기본적으로 우리 발생 소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죠.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간을 붙이는 것인데 이 부간 종류가 조건이 있고 바로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이지요. 자, 조건은 여러분들 우리 법률행위 효력에 관련돼 가지고 효력 발생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은 효력의,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입니다. 자, 이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킨다.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 자, 근데 발생을 의존시키는 사람들 정지 조건, 소멸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만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차를 사주겠다. 합격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이 말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증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줘야 되겠죠. 또 소멸은 경비지도사 불합격하면 일종의 지급을 중단하겠다. 용돈을 안 주겠다. 소멸시켰다는 이야기죠. 역시 합격 불합격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발생과 소멸입니다. 자, 발생한 것을 시기, 소멸은 종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장래, 여기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한.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죠. 시기. 이 기한은 확실하죠. 몇 월 며칠부터라고 하면 확실히 오는 것. 또 2012년 또는 2020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오르면 이건 종기죠. 그때 되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발생되면 시기, 시작하는 기한. 자, 소멸된 것은 종기. 기한은 확실한 사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조건 기한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점들 소멸시효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시효제도 이고요. 시간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죠.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권리 불행사라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 자, 이 말은 우리가 말해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이지요. 자, 우리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인 상태고요. 또 권리를 불행사하는 것은 사실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권리를 가졌다는 법적 상태하고 행사하지 않는 불행사,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때는 사실 상태도 존중한 의미가 소멸시효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태보다도 사실적 상태에서 우선시 존중해주는 제도, 소멸시효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효 제도는 자, 보통 우리 일정 기간에서요.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채권이죠. 채권 같으면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이지요. 소멸시효 의미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취득시효는 여러분, 취득시효는 자, 여기서 우리 물권에 나옵니다.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고요. 일단 취득시효는 이렇게 보십니다. 가장 기본이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자, 근데 일정 기간 점유 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점유. 자, 우리 일정 기간 점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유 취득시효죠. 자, 그러면
일단 점유하게 되면 여기는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점유란 사실상태를 우선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법적 권리가 없는 자죠. 자, 그래서 없는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이죠. 이럴 때 점유를 하게 되면 권리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가 점유취득 제도고, 그래서 물권편에 나옵니다. 비교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소멸시킨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멸시효하고 유사한 것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척기간은 우리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인정해 준 제도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장래효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죠. 소급에서 일정이 이제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제척기간 전부 다 공통점은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전부 다 공통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가장 기본이 소급에서 소멸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행사 못한다, 장래효다, 이런 말 쓰는 것입니다. 자, 또 소멸시효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단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또 포기도 가능하다고 그러죠. 중단 정지가 있고요. 소멸시효 포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일반적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라든가 포기는 없다.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돈하시고요. 일반적 소멸시효 중단 정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권리를 가진 자죠.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시다. 받을 돈이. 근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혀 행사하지 않냐고 10년이 갔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대신 10년 가는 도중에서 볼까요? 자, 만약에 2년 동안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자, 2년 동안 행사를 안 했다. 근데 이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주라 청구했거나 내지는 압류, 가압류가 들어갔거나 채권 청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했다고 봅시다. 권리 행사한 것이죠. 행사하게 되면 일반적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죠. 자, 중단되면 시효가 진행되다가 멈추죠. 그러면 다시 새로이, 바로 뭐죠? 새로이 10년이 가야 됩니다. 새로 기간이 계산한 것이 중단입니다. 그러면들 일반적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만 하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단됨으로써 다시 또 10년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권리 행사하면 일종의 이제 그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정지. 자, 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뭐 전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전쟁. 이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기간이죠. 자, 그럼 이 기간은 우리가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년을 진행했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5년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쉬워지니까. 그래서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그 기간만 빠지는 것이고, 중단은 권리 행사했기 때문에 멈추고 다시 또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중단 정지가 가능합니다. 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익 포기에 관한 문제이지요. 뭐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줘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포기할 수 있다. 자, 포기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 소멸시효 요건이 나와 있죠. 일단 권리가 소멸시효 목적이 대상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은 영원히 내 것이죠. 뭐 내 땅에 묻어놓고 있어도 내 것이고, 점유권 현재 내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대상은 주로 상대방이 있는 권리, 채권 같은 것이 보통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사하지 않냐고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소유권 이해의 재산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채권 이해 재산권은 20년,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입니다. 또 상법상의 채권은 5년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채권 보이죠? 자, 임금 채권은 기본적으로 3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음식 내지 숙박료 이런 것은 1년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거기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 자, 소멸시효 기산점 보이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죠. 자, 채권이 성립된 시점이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러면 채권 같으면 권리 행사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 들어가겠죠.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기산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부작위로 한다면 위반시가 기산점이 되겠죠. 자, 중단 나오죠? 중단. 여기는 청구, 압류 등 권리 행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새로이 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효 정지가 나오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 시효 완성을 유예시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쟁이 발생했다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멸시효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민법 총칙은 이 정도 체킹하시고요. 자, 물권법입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이지요. 일반적으로 채권하고 물건의 차이점 나와 있죠. 자, 가장 큰 차이는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청구권 성격을 갖는 것이고,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물건을 대상하는 것이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또 물건은 공시가 필요하죠. 공시가 있어서 부동산 같으면 등기하는 거 필요하고, 채권은 공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에 관한 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이지요. 이 공시는 외부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물건에 관한 공시는 부동산이면 바로 뭐죠? 등기 제도가 있잖아요. 자, 동사는 여러분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 자, 그래서 일반적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그리고 동사는 공시, 인도죠. 인도한다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부동산 물건과 동사 물건의 변동이 보이죠. 자,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건행위 플러스 등기이지요. 그래서 이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기본적으로 성립요건,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물건 변동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는 것, 이게 등기가 필요한 것이죠. 얘는 우리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 186조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물권 행위에다가 기본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리고 경매입니다. 자, 이런 경우이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자, 물권 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등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 대신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률행위 물권 변동은 등기가 권리 변동, 즉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
일반적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취득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권리는 성립하는 것이죠. 대신 등기한다는 것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대항 요건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처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권리 취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다.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대조 매매. 자, 내가 집을 샀다. 그럼 등기가 돼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이나 공용 징수, 판결 경매거든요.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기 없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대신 등기를 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즉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민법 186조는 등기 성립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법 180조 법률규정 물권 변동은 일종의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에 관한 기본적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우리 민법에는 물권 종류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 체킹을 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물권은 8개 물권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 물권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 현재 점유하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본권이 있습니다. 자, 본권 여러분, 우리 소유권하고 그리고 제한물권이라고 그러죠. 제한물권입니다. 소유권을 제한한 물권. 크게 두 가지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입니다. 자, 용익은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자, 담보물권. 이는 가치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일반적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그래서 일반적 용익물권은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사용 가치에 따른 물권이란 말 쓸 것이고, 자,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있죠. 용익물권 여러분도 세 가지가 나오죠. 담보물권도 세 가지입니다. 용익물권은 우리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자, 담보물권은 여러분 유치권, 질권, 그리고 저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총해서 물권은 8개죠. 우리 점유권,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8개 물권이 나와 있고요. 자, 점유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점유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점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갑의 물건이지만 갑의 물건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갑의 거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권리가 점유권, 배타적 권리이지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 여러분들 보통 동산도 있고 또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소유권은 말 그대로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할 것이고, 자, 소유권 여러분 앞에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소유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익물권은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여기는 보통 토지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승역지가 있고 유역지가 있죠. 자, 지역권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이 만약에 도로 나가 있으면 을의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보통 갑의 땅을 요역지, 이용할 승역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로를 이용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역지를 이용하는 것.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
또 지상권이죠. 그것도 토지입니다. 토지 위에 내가 물건 등을 말 그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리죠. 그래서 건물이나 공작물, 자, 우리 토지에 있는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이죠. 나무.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 자, 전세권 여러분, 일반적으로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용익물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 그리고 유치권이 보이죠. 유치권입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죠.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동산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세탁소에서 내가 물건을 맡겼어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니까 돈을 안 주면 안 주겠대요. 내 건데 세탁비를 안 주면 안 주겠대. 그 세탁 주인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죠. 자,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건물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간간히 길 가다 보면 어떤 건물에 그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출입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사비를 안 주니까 아예 그 건물에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일찍 건물을 자기가 보유하게끔 하는 것이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질권이죠. 자, 질권은 동산입니다. 또는 권리질권도 있어요. 자, 질권 여러분 대표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전당포에 일종의 이제 질권 설정한다는 거죠. 내 거 시계 주고 돈을 빌리는 것. 그러면 전당포지는 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저당권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이고 또는 권리전당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내지는 동산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주로 법정 담보물권을 말 씁니다. 자, 법에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질권저당권은 설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물권은 8가지 종류가 있고요. 점유권이 있고 본권에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과 담보. 용익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 질권, 저당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또 용익물권하고 제한물권. 또 물권은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 관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점유권 개념 나와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보통 점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용익물권 나와 있죠. 용익물권은 바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의 상, 위쪽이나 아래죠. 배타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지상권. 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그렇죠? 승역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지역권. 또 전세권은 말도 전세금 지급하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그겁니다. 자, 담보물권 여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네요. 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이죠. 이걸 점유한 자가 자, 그 채권의 변제가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 법정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도 주인이 세탁비를 안 주니까 세탁 옷을 안 준다는 이야기죠. 유치권 행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을 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질권이 나오죠.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우리 점유하고 그래서 동산 등을 점유하고 그 다른 채권자보다도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정 담보물권이고요. 동산에 대해서입니다. 질권적으로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 자, 저당권이지요. 저당권. 역시
일종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류를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시효에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없는 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시효는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점유취득시효하고 아울러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다. 자,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일반점들 20년이죠. 20년. 자, 점유취득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 20년 동안이죠. 그리고 플러스 소유의 의사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우리가 자주점유란 말 씁니다. 그래서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평원공연이 나오죠. 평원공연입니다. 자, 평원이고 공연. 이 말은 자, 평원이라는 것은 분쟁이 없이, 공연은 남들 다 알게. 그래서 이렇게 점유했다면 권리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원공연 점유입니다. 자, 그럴 때 권리취득을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유취득시효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10년입니다. 역시 여기는 위에 세 개 요건 똑같아요. 자, 소유의 의사고 평원공연입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이하 됩니다. 그럴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고 점유취득은 20년입니다. 10년 동안 등기됐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일종의 이제 우리 자주 소유의사고 평원공연 하겠습니까? 그럴 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산 나오죠. 동산은 일반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동산의 일반 취득시효. 자, 여기는 10년입니다. 예, 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하죠. 선의 취득은 내 것이 아닌지를 몰랐죠. 내 것인 줄 알고 취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선의 취득시효는 일반점들 5년입니다. 대신 선의 취득시효도 일종의 이제 이것은 요건상에서 자주점유고 평원, 공연은 똑같아요. 여기는 선의 무과실 들어갑니다. 당연히 선의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선의가 있고 선의한데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무과실. 자, 그래도 동산 취득시효는 10년. 자, 선의 취득은 5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물권을 정리하겠습니다.